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11월 23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정말 대단했죠? 진짜 정신없는 하루였습니다. 제가 썸네일 제목을 야단법석이라고 정했지만 진짜 야단법석도 이런 야단법석이 없었습니다. 간밤에 이제 미국 시장은 약세 마감을 했다고 보는 게 옳죠. 뭐 나스닥이 0.51% 정도 상승했지만 이건 애플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애플은 또 특수한 이제 상황이었잖아요.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예상했던 대로 미국 시장도 현재는 뭐 이렇다 할 이슈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평론가들은 애써서 뭐 변종 바이러스가 부양책을 덮어버렸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국 시장에서도 크게 이 연말 시장을 어디론가 끌고 가야 될 핫 이슈가 없는 그런 이제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시장은 그 애플의 아이카죠. 애플이 2024년까지 전기 자율주행차를 독자적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그런데다가 어저께는 또 깊은 그 코스피가 깊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안고 출발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거는 뭐 지극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이제 다만 한 가지, 그 반등의 주역이 누구일까 이게 사뭇 궁금했죠. 전체적으로 시장은 그렇게 가겠지만, 그래서 뭐 예측한 대로 장 초반에 반등을 모습을 보이면서 출발했는데 그 주역이 의외였어요. 의외로 연기금이 제일 먼저 치고 나섰습니다. 매수로. 그러면서 개인과 외국인도 그때는 매도 쪽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연기금보다는 금융투자가 그 바톤을 이제 이어받아서 매수를 강하게 이어져 갔고, 이래서 이제 모처럼 기관이 시장을 반등의 주역이 되는 시장의 산타가 된 그런 이제 흔치 않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시장도 그렇고 또 우리 시장도 그렇고 오늘 시장에 이제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었죠. 근데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이 연말 시장이나 향후 시장에 굉장히 큰 힘을 작용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씀을 풀어서 해볼게요. 우리 시장이나 미국 시장도, 미국 시장에서는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애플이 2024년까지 독자적으로 전기 자율주행차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존에 이미 알고 있지만 전기 자동차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엔진 넣고 이렇게 하는 자동차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IT 제품이다. 우리 휴대폰 같은 그게 좀 커져 있다고 보는 게 맞다라는 의견들이 이제 계속 나왔잖아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에도 반도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반도체 덩어리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2024년까지 독자적으로 전기 자율주행차를 만들겠다는 것 자체가 하나도 이상하게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애플이 되게 강하게 올라서 어제 하루만 2.78%또 애플이 상승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 밸류 체인에 해당되는 그 라이더라고 그러죠. 이게 자율주행을 하려면, 자율주행 아니에요.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라 차가 알아서 가려면 끊임없이 전파를 쏴서 받으면서 이렇게 레이저를 막 360도로 쏘면 그 위아래로 쏘면서 이 뭔가 장애물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거를 막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관련되는 업체들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시장은 이 내용을 안고 오늘 출발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오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게 이제 우리 시장에서도 그동안에 뭐 자율주행 뭐 관련된 거, 또 자율주행 하려면 이게 5G가 이게 돼야 되잖아요. 차는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통신이 느려지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5G 관련 뭐 이런 것들 섹터들이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뭐 그게 뭐 앞으로 애플이
그런 전기 자율주행차를 만드는데 무슨 연관관계가 있건 없건 뭐 그런 건 따지지 않잖아요. 일단 이슈가 하나 딱 생기면 이 이슈가 요새 며칠 동안 잠잠하다가 시장 외적인 이슈 말고 내적으로 생긴 이슈 중에서는 좀 제법 신선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로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은 출발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나라 LG가 아주 기름을 부어 버렸습니다. 우리 시장에. 그게 뭐냐면 LG전자가 여러분 이거 이제 잘 들어보세요. 앞으로 이게 이제 전기차나 자율주행차가 향후에 어떤 진화를 해 나가는가를 우리가 판가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LG전자가 캐나다의 마그나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세계 3위권에 되는 자동차의 어떤 부품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인데 여기랑 조인트 벤처 합작 법인을 만들겠다고 이사회 결의를 했어요. LG전자가. 근데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만드냐? LG전자 그린 사업부의 일부를 떼어내서 어떻게? 물적 분할로 떼어내서 우리 요새 하도 뭐 인적 분할, 물적 분할 막 그래가지고 물적 분할로 떼어내서 그린 사업부 중 일부를 물적 분할로 떼어내서 그거를 LG 마그나 이파워 트레인이라는 가칭의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의 51%는 LG전자가 소유하고 49%는 캐나다 마그나 인터내셔널이 그 지분을 사간다. 그래서 51대 49가 된다. 근데 그 가격이 우리 돈으로 한 5천억 원에 된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LG전자가 그 떼어내는 그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이 그린 사업부 중에서 떼어내는 LG 마그나 이파워트레인의 밸류에이션을 한 1조 정도로 보고 있는 거죠. 1조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설립 자본금이 얼마냐? 300억 원이에요. 그래서 이 지난번에 LG화학이 뭐 인적 분할, 물적 분할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거 떼어내서 물적 분할해서 뭐 향후에 그 에너지 솔루션 그쪽에 이제 강하게 힘을 줘서 배터리 전문 회사로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뭐 기존 주주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많았는데 오늘은 타이밍도 좋고 내용도 괜찮아서 전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LG전자가 오늘 상한가 갔어요. 상한가 잔량도 10몇만 주 되는 그런 이제 상한가를 오늘 LG전자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리고 LG그룹 앞에 LG 붙은 거 오늘 다 올랐어요. 뭐가 되던 말던 뭐 특히 이제 이쪽에 관련 이노텍 같은 것도 오늘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21,000원 오르고.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외국인들이 오늘 이제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고 그런 종목은 카카오, LG전자, LG이노텍,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샀어요. 그런데 이 오늘의 이런 움직임이 시장에 상당한 임팩트를 줬다고 볼 수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LG 마그나 이 파워트레인이 도대체 앞으로 뭘 만드냐, 여기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터 있죠. 모터, 인버터, 뭐 이런 거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기차 얘기 나올 때 초부터 계속해서 얘기 나왔던 게 있어요. 과연 기존의 자동차 세트 메이커인 예컨대 현대자동차 같은 거와 배터리 회사인 뭐 LG화학 같은 데가 서로 협력해서 LG화학의 배터리를 납품받아서 세트 메이커인 이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를 만드는 방법 하나. 근데 어떻게 보면요, 전기차의 그 엔진은 모터예요, 모터. 그러니까 모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터하고 배터리가 있어야지 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혀 좀 다른 개념 아니에요, 기존의 자동차랑. 그래서 끝없이 이제 이 업계에서 의구심을 가지고 보던 게 뭐냐면, 그러면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가
전기차를 만드는 게 빠르냐? 이 얘기는 그 테슬라 때문에 나온 거죠. 테슬라 독자적으로 착화하니까 그게 빠른 것이냐? 아니면 자동차 세트 메이커가 배터리 회사를 처음엔 받다가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게 빠른 것이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LG전자가 마그나 인터내셔널이랑 해서 이 모터를 만든다는 건 그 얘기는 뭐냐면 LG그룹 입장에서는 모터하고 배터리가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자동차 만들기 되게 쉬워졌는데 향후에 어떻게 할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만 하고 난 뚜껑 덮는 건 안 하겠다 이럴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얘기를 말해주는 거냐면 우리가 그냥 굉장히 전기차 시장 좋다. 앞으로 전기차가 확대된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만 이해할 게 아니라 이쪽도 그렇게 블루오션만은 아니다. 경쟁이 치열하다. 앞으로. 그래서 배터리 회사가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게 빠를까? 기존의 자동차 세트 메이커가 전기차를 만드는 게 빠를까? 그거는 그냥 빠른 회사가 빠를 것 같아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언제까지 이걸 할 건가? 그런 논리대로 얘기하면 전기 자동차에 또 반도체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삼성은 또 왜 못 만들어요? SDI도 있고 반도체 그러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서로 이해가 충돌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성이랑 경쟁 관계가 쓰게 되는 데는 삼성 반도체를 안 사갈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난 삼성에서 반도체 안 사, 뭐, 대만에서 사왔을래, 뭐 이럴 수도 있죠. 뭐 극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런 눈치 보기의 경쟁, 그러니까 먹을 필드는 오션은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진입하느냐가 또 한 가지 숙제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걸 계속해서 보면서 재밌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됐다. 그래서 이 애플 아이카라고 부르죠. 애플에서 얘기하는 닉네임이 벌써 붙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카하고 LG까지 이제 LG는 무슨 LG카가 될지 이건 잘 모르겠는데 LG는 이제 세트 메이킹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 안 했어요. 근데 LG까지 더해 있어서 이 연말 시장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빠른 순환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뭐가요? 중소형주가 주로 그런 패턴이었다 그동안에. 근데 여기 공룡들이 나타나서 이거를 뒤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거 느끼시죠? 이걸 뒤흔들어 버렸어요. 공룡들이 나타나면서. 그렇게 되니까 오늘 그동안에 이제 이런 거는 왜 가능했냐? 시중의 유동성이 워낙 좋으니까 뭐 이슈가 없어서 지금 이제 사실 대기업 위주로 투자하는 분들은 세팅해놓고 그냥 테이블 세팅하고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내년까지. 그래, 이제 니들끼리 좀 중소형주 잘해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던 차에 오늘 난데없이 애플하고 LG가 터지면서, 그러면서, 그 LG하고 캐나다 마그나 인터내셔널이 조인트 벤처를 만든다는 거는 국제적으로도 큰 임팩트를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요? 전기차 시장에.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이슈가 이제 새로운 게 하나가 나왔잖아요. 거의 하루 차이를 두고 미국, 한국에서 이게 나왔어요. 나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시장의 흐름이 갑자기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오늘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미국 시장에서 여러분들 그 맵 보셨지만 그냥 애플 하나 딱 이렇게 올라오고 그 덕에 나스닥 좀 오른 거고 나머지 다 비실거리고 뭐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오늘 우리나라에서 LG가 이거를 발표하면서 이게 싹 바뀌어버렸어요.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대형주들이 그리고 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거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전자가 어제와 오늘은 전혀 다른 세상을 갈 거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이렇게 해서 좀 깊게 밀리면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오늘 사서 오늘 또 파신 분, 어제 사서 오늘 파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짧게 하는 분들은. 뭐 어쨌거나. 그래서 오늘 또 삼성전자도 엄청나게 뽑아졌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동안에 시장에서 어떻게 해요? 범 없는 고래 토끼 선생이라고 그 중소형주 중에서 뭐 새로 IPO 된 것들이라든지 또 뭐 관계가 있나 없나를 확실하게 확인이 거의 불가능한 뭐 치료제 관련 뭐 이런 것들 뭐 바이오마 이런 것들이 오늘 갑자기 이제 싸늘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요? 호랑이가 돌아온 거예요. 이 고을에. 예, 그동안 호랑이가 없어서 여우가 막 이랬는데 쉽게 이제 비유를 하자면요. 그러니까 재빨리 이제 그런 자금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에서 스마트 자금이에요. 뭐 개인 투자가라고 그래서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개인 투자가 중에서도 일부는 이렇게 막 그런 데로만 쫓아다니는 그런 스마트 머니가 있어요. 근데 이제 투자 경험이 적거나 이런 분들은 소위 말하는 주린이는 그런 매매 못하죠. 큰일 나죠, 그거 하다가.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트레이딩 이외에는 하시지 말라 이렇게 했던 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금들이 오늘 그 여태까지 끌고 오던 그런 것들을 이익 실현을 하면서 재빨리 이 LG 전기차 관련 쪽으로 확 바꿔버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한마디로 야단법석이다. 그래서 뭐 주식시장은 늘 야단법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이 좀 바이탈리티가 있고 살아있는 생동감을 느끼려면 주식시장에 이런 야단법석 칠 수 있는 거리가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야단법석 칠 수 있는 거리가 그 며칠 동안 우리 한 일주일 이상 없었잖아요. 맨날 뭐 언제 나오나 뭐 하는 부양책이나 기다리고 하는데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부양책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하려고 그러다가 거기 뭐 일부를 수정해 달라고 그랬다는 소식도 뭐 확인된 건 아닌데 그런 소식도 들어왔어요. 그런 오늘 장중에 그런 거 보니까 또 그건 점점 시장에서 힘빨이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야단 법석 치는 건 좋은데 이 야단 법석에 피해자가 생겨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피해가야죠. 제가 말씀드렸죠. 개인 투자가 특히 경험이 적은 분들은 돈이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지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이런 야단 법석 치는데 헛다리 짚고 잘못 들어가면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치명타를 입히는 경우가 과거의 예를 보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보세요. 내일부터는 뭐 묻지마 이제 또 시작됩니다. 뭐 LG전자가 보세요. LG전자가 마그나 인터내셔널이랑 조인을 했다는 건 마그나 인터내셔널이 그런 자동차 부품 이런데 세계 3위 업체고 우선 걔네들 밸류 체인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쉽게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쪽 배터리나 그 모터 쪽에 대한 노하우를 LG한테 얻어가고 이런 쌍방에 원하는 게 맞아떨어졌으니까 이게 조인트 벤처가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일 뭐 이상한 거 막 나옵니다. 이게 이제 뭐 LG 전기차의 밸류 체인에 들어간 데서 뭐가 어때서 막 이렇게 갖고 이제 또 중소형주 팍 나올 거예요. 근데 또 중소형주 좋아하시는 분은 맨날 그걸로만 따라다녀요. 그쪽으로만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 조심해야 된다. 이런 때는 이슈는 우리가 시장에서 새로운 이슈를 받아서 그거는 굉장히 좋은데 시장이 뭔가 박진감이 생겼으니까 좋은데 그런데 그게 그막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밸류 체인은 이거는 좀 확인된 다음에 해도 된다. 그리고 뭐 이게 뭐 이제 LG가 이렇게 해서 하면 LG도 쉽게 얘기하면 전기 자동차 시장에 이제 들어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앞으로 이제 확인할 것도 많고 기회가 많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야단법석이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게 야단법석 유래하시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불기니까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이에요. 그 인도의 영취산이라는 데서 부처가 그 법화경인가요? 그걸 설법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사람이 300만 명이 모였답니다. 300만 명이. 근데 여러분 2,500년, 600년 전에 300만 명이 어떻게 모여요? 전 그것 자체도 뭐 약간 좀 우리 흔히 말로 구라 같고 근데 뭐 그렇다고 쳐요.
또 그런 설화들은 항상 이렇게 좀 부풀리니까 그러면 그때 무슨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어? 대단한 우리가 무슨 뭐 집회 같은 거 광화문 이런 데 가보면 그 사람 뭐 300만 명이 뭡니까? 뭐 조금 모여도 그 엄청나게 확성기 많이 갖다 놔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것도 없어서 그럼 뭐 부처님이 어떻게 설법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냥 웃기만 해서 영화 시중에 미소가 생겼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쪽에서는 어, 어, 부처님이 뭔가 설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그 뒤에 있는 데는 얼마나 웃기겠어요. 난리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야단법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말도 안 된다 이런 거죠. 뭐 그 뒤에는 술 먹는 사람, 자는 사람, 싸우는 사람, 벤 사람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주식시장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제 야단법석이 벌어졌을 때 누가 돈을 벌겠어요, 여러분? 야단법석이. 그 설법하는 부처님 바로 앞에 앉아서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존 안에 있는 열심히 들은 사람하고 그 사람은 뭐 마음에 돈을 벌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멀리 떨어져서 이 사람이 300만 명 모였다니까 이 사람들한테 뭐 음료수 팔고 술 팔고 이런 사람이 돈 벌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어영부영 끌려다니면 여기서 당하기 딱 십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이슈가 터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즐거운 일이지만 조심은 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그거 말고도 잘 나가는 거 많잖아요. 그거는 그냥 이슈로 딱 해서 아무것도 없이 예, 적적하던 시장에 뭔가 힘을 팍 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시장이 이런 이슈만 있으면 움직이는구나라는 거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게 대형주가 그렇게 해서 움직이니까 이 중소형주가 그래서 이제 내일 보면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관련된 중소형주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갈까? 아니면 대형주가 이 틈에 중소형주를 미리 종결시키고 갈 건가? 이거는 이제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제 생각에 메인 포트폴리오에서 그걸 잘 짜가지고 있는 분은 뭐 별로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 뭐가 가든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하나도 안 올랐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갖고 계신 종목 중에서 오늘 하나도 안 올랐다. 이러면 여러분 포트폴리오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분은 앞으로 연말까지 이거 조율하는데 좀 힘을 쓰시라. 그래서 그러면 이런 이제 LG 전기차 이렇게 와서 또 뭐 믿거나 말거나 밸류체인 막 내일부터 쏟아져 나오고 이러면 이거 어떡할 거냐? 물론 글로 가서 빨리 빠져나오면 돈 좀 벌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말 집권 시장 말로 그냥 같이 날뛰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저는 이제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그동안 짜놓은 메인 포트폴리오를 놓고 그대로 계시거나 그게 더 나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건 뭐 개인의 선택이니까. 다만 오늘 내가 가진 종목이 하나도 안 올랐다 이건 조금 심각해요. 그럼 포트폴리오가 좀 잘못 짜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쫙 올라올 때 그 느낌을 여러분 보시죠. 어떤 것들이 이렇게 쉽게 딱 회복이 되면서 앞장서서 가나. 이걸 보면 이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25일 날 성탄절 날 특집으로 제가 한 3시쯤 올리려고 해요. 3시쯤. 장하고 관계없으니까 오후 3시쯤. 오전에는 뭐 여러분 성탄절이니까 일 좀 보시고 오후 3시에 제가 나는 이런 종목이 좋다. 2021년 나는 이런 종목이 좋다. 이거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6일은 오전에 선물 거래에 대해서 제가 브런치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많이 지원해 주셔서 드디어 이제 7만이 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더더욱 열심히 하는 그런 100만 개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시장 보고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